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리뷰는 벤츠 E클래스 2019 2019년식 E클래스에 대한 리뷰이고요. 사실은 이게 원래 어저께 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른 촬영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벤츠 200 사태, 200 대란, 그때도 가장 먼저 정보를 제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내용은 200이 아니라 2300입니다. 2300이 얼마 전에 한 이틀 됐나요? 인증이 났어요. 2019년식이 인증이 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출고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주목해야 할 모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상했던 벤츠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그 모델인데 200이 판매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2300이 엔트리급이 나온다. 그래서 2300 익스클루시브 스탠다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이 나왔습니다. 옵션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이제 판매되던 이 200과 거의 비슷한 옵션인데 이 벤츠 E클래스 구매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은 옵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그 모델과 그 다음 모델 2300 익스클루시브 같은 모델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빠진 옵션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계기판이 이제 와이드 콕핏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딱 나눠서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20D에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이건 너무 심했는데 이런 내용은 아니고 예상했던 바이고, 두 번째는 HUD가 빠졌어요. 이렇게 전면을 응시하면 유리창에 이제 속도가 몇 킬로다, 지금 다니는 도로는 몇 킬로 제한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내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던 그 HUD가 삭제. 세 번째는 이제 오토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죠. E클래스의 전동 트렁크가 빠진 모델 같은 경우에 딱 열면 여는 거는 자동처럼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근데 닫을 때 힘을 내서 꽝 하고 닫아야 되죠. 이 부분은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게 트렁크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조금 덜하다. 그렇다면 전동 트렁크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 패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스티어링 휠은 신형으로 바뀌었어요. 신형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2018년식보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왜 2019년 E클래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벤츠 200 대란이 나기 전에 200이 6,2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E클래스 오너분들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E클래스라는 차종에서 스타트 가격이 좀 너무 낮다, 200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셨는데 어찌 됐건 200 같은 모델은 제가 기존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으셨기 때문에 꾸준한 판매량을 보였다가 할인을 한번 했어요. E클래스가 인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별다른 할인이 없었는데 할인을 한번 딱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벤츠는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200 구매자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순식간에 아주 많이 팔렸어요. 순식간에 아주 많이 팔리고 그 이후에 좀 이게 좀 다 팔렸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들어와 있지 하는 정도의 판매 대수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300 아방가르드를 구매하신 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차량명에서 이게 좀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료를 이제 제가 보면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라고 이제 딜러와 손님 사이에서는 이렇게 대화가 오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2300 아방가르드라고 불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2300 아방가르드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옵션이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할 텐데
실제 구매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서 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똑같은 엔진에서 옵션만 다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모델은 좀 벤츠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신규 구매자, 구매 예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이 개별 소비세 할인을 적용을 해서 6,350만 원, 기존 200과 100 얼마밖에 차이 안 나는 6,3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적용이 됐는데, 휠도 기존 2300 아방가르드와 동일한데 스티어링 휠, 핸들이 바뀌었다는 점, 그 부분이 메리트고요. 2300 익스클루시브 후륜구동, 이 차량 가격이 7,69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차량 가격이 1,34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340만 원의 갭을 더 주고 2300 익스클루시브를 구매를 하느냐, 그냥 옵션 생각 안 하고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를 결정을 하느냐, 이 논점에 있어서 봤을 때 이게 기존처럼 뭐 100만 원 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300만 원 차이 이럴 경우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3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버리면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를 구매하는 사람의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에서 60% 정도는 신규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규 수요. A6를 사려고 했다, O 시리즈를 사려고 했다, 아니면 C 클래스를 사려고 했다, 이런 E 클래스를 생각하지 않았던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300 익스클루시브나 AMG 라인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도 스탠다드 모델이 딱 생겨버려서 오히려 이쪽에서 아이씨 뭐 옵션 차인데 굳이 내가 저거 살 필요 있나? 좀 낮춰서 사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지금 E 클래스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옵션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그냥 가장 높은 등급 2350 포매틱 같은 거, 그런 걸 구매할 것 같은데, 2300 익스클루시브가 7,690만 원, 포매틱 사륜구동이 8,060만 원이에요. 두 차량의 가격 갭은 한 400만 원 정도 나는데, 이게 개별 소비세 할인을 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요. 2300 AMG 라인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도 익스클루시브와 같은 가격인데, 2300 AMG 라인이 사륜구동이 되면 차량명이 2350 AMG 라인 포매틱으로 바뀝니다. 근데 가격이 8,720만 원이에요. 8,720만 원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 2018년식까지는 2300 AMG 라인의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가격 갭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났어요. 한 8,200 얼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사륜구동의 옵션이 후륜구동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휠 사이즈도 더 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플러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옵션으로 적용이 됐는데, 새로운 반자율 주행을 제가 S350D를 리뷰를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진짜 기존 세대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거 진짜 제가 리뷰 올라가면 아주 엄청난 뽐뿌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분.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컴포트 프리 인스톨레이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옵션이 3가지 정도가 추가가 돼서 가격이 8,72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2300 같은 엔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6,350, 가장 높은 가격이 8,7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추 지금 2,400만 원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의 가격 갭을 가지고 가장 높은 등급을 살 것이냐, 중간을 살 것이냐, 가장 아래 등급을 살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등급이 너무 낮아졌고 가장 높은 등급이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가 새로운 라인업으로 또 추가가 돼요. 기존 2400이 단종이 됐습니다. 2450은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6기통 가솔린을 기다리시는 분은 참 뽐뿌가 오는 그런 라인업, 아주 매력적인 그런 라인업인데, 가격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적용되었고, 에어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걸로 봤을 때
9,900만 원?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되면 이제 CLS 400D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었죠. 이렇게 가격이 6,350에서 8,720 그리고 1억 정도가 예상되는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전시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진짜 인기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더 대박인 게 뭐냐면 법인 회사,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주식회사 오토소닉스인데 법인 회사에서 같은 달에 2대를 샀다 할 경우에는 법인 차량으로 할인이 꽤나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가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이 구매를 할 것이고 여성 운전자, 남성 운전자 뭐 성별을 따지지 않고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 이 모델은 미리 계약을 해놓고 고민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하자 그래서 지금 다른 리뷰를 편집하다가 다시 왔는데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특이하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요. 특이하게 변경된 부분이 없고 제가 노트에 쓰기가 조금 그래서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적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클래스 다음에 이제 CLS잖아요. 근데 CLS가 이제 디자인은 사람들이 눈에 익으면 굉장히 또 선호하는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예쁜 디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CLS와 E 클래스를 딱 봤을 때 그냥 E클래스의 연장선 개념으로 보시고 CLS 400D 모델 6기통 디젤의 그 높은 토크 그리고 가속력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CLS 라인업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4기통 가솔린 모델은 결국 가격 범위가 2천만 원이라는 갭을 두고 이게 라인업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결정 장애라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2017, 2018년에 익스클루시브를 구매하신 분은 오히려 좀 나은데 아방가르드를 구매하신 분 입장에서는 200 대란 때도 그렇고 이번 이제 2,300 스탠다드 때도 그렇고 디자인과 뭐 모델명이 똑같다 이 부분에서 아주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벤츠가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이게 좀 라인업을 짤 때 기존 구매 고객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뭐 어때 어차피 차가 다르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중고차 시장에 이제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물량이 기존 2,300 아방가르드와 동시에 이제 막 풀려 있기 시작하면 익스클루시브보다 아방가르드가 흔한 디자인이 됨에 따라 손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주 매력적인 라인업이 새로 딱 등장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그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게다가 또 지금 이제 경쟁 모델이 좀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풍문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BMW에서 어마어마한 할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BMW에서 어마어마한 할인을 하면 벤츠에서도 분명히 BMW를 누르기 위해서 똑같은 할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풍문도 돌기는 돕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월 달에 이 클래스를 사라 10월 달에 사라 명절 지나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2,300 스탠다드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구매를 하시건 11월에 구매를 하시건 일단 계약을 걸고 고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5 시리즈가 진짜로 풍문처럼 할인을 정말 많이 해서 이 클래스도 갑자기 같이 할인을 하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의 그냥 이것도 저의 생각으로 봤을 때 BMW가 2019년 디젤 모델을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320i 마지막 모델을 급하게 땡겼던가 아니면 뭐 520i나 530i가 재고가 잔뜩 있던가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여나
BMW 브랜드에서 할인이 생겼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러면 BMW 6 시리즈 GT 40i, BMW 640i GT를 노려보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츠에서 E클래스 라인업을 이렇게 짠 게 2019년형 E220D는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현재 리뷰를 하는 시점에서는 가격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인증이 언제 날지도 몰라요. 벤츠 디젤 엔진도 인증이 좀 미뤄질 수도 있어서 E220D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될 것인가, 그런데 기존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2300 익스클루시브 모델하고 그렇다면 E220D 익스클루시브 포매틱 요 모델하고 중간에 비어있는 가격대 있죠. 그 가격대가 과연 벤츠 EQ 모델 23502 이 모델이 그 중간에 또 들어오면서 뭐 2300 익스클루시브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차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할인이 늘어난다 그러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서는 현재 있는 라인업도 각각의 매력이 있고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대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에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하시면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 알림이 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